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7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그 교육 영상을 하나 제작하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다음 주에 전략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우리 양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시장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 그리고 시장이 분명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텐데 나스닥 시장이 이틀 동안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을 끌어내리는 어떠한 주도 업종이란 게 있을 겁니다. 주도 업종. 자, 상승을 시키는 주도 업종도 있고 하락을 시키는 주도 업종도 있을 텐데 어떤 게 하락을 유발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이 지수가 끌어내리면서 이제 투매 현상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맞아요. 내가 가진 종목이 시장이 급락을 통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를 가져야 될 거고요. 아니면 반등을 줬을 때나 낙폭을 줄 때 손절매를 해야 될 업종도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자, 두 번째, 환율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파생시장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주식시장을 흔드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도 있고 옵션 시장도 있고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돈들,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큰 돈들이 움직이는 건 환율 시장입니다. 환율에서 자 우리 시장도 보게 되면 하루에 뭐 몇십 조, 몇백 조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환율 시장을 흔들어 버리게 되면 지수뿐만이 아닌 개별 종목들은 추평낙엽적으로 주가의 급락을 이끄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볼 거고. 그러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반등을 주더라도 그냥 때려버려야 될 업종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지표 한번 슬쩍 보고 넘어갈 텐데 나스닥 시장의 지표를 봅시다. 자, 일단 나스닥 지표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 자, 이틀 동안 10% 가까이 빠졌죠? 우린 이건 예견했었죠? 예견했었죠? 이 영상 한 번만 잠깐만 볼까요? 이게 아마 제가 하나오션 영상을 제작하면서 2일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뭐 하나오션 손절매보다는 이렇게 대응하세요라는 영상이었는데 이때 미리부터 나스닥 지표는 급락할 거다라는 사실을 미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지분을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선물도 지금 매도하고 있고. 그러면 나스닥 시장도 전일 많이 6%가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실제로 중국까지도 지금 관세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은 나스닥 한 번 더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제 나스닥은요. 이 기술적인 지표는 다 깨버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오션의 주가는 내리는 겁니까? 자, 이때 하나오션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부터 나스닥 지표는 한 번 더 깨져버릴 것이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를 따졌을 때 종목보다는 지수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에서 버텨낼 거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깨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큰 폭의 이런 하락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도 시장의 분위기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린 나스닥 지표가 더 급락할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한 종목들이 전날 엔비디아가 7% 급락 나오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하락을 했어요.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블랙웰 결함 사건 나왔을 때 이하로 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주들 중에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민감하게 투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요.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요 점에 머물러 있죠. 그죠? 머물러 있죠.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는 이 오전에요. 아마도 투매가 나올 때 조금 이 과하게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장중에 반등을 주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2차 전지 업종은 무조건 비중의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도 업종이 아니에요. 주도 업종은 일단 끝까지 상승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최근 시장의 급락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걸 우리가 주도업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바닥에서 1년 내내 빠진 것을 우리가 주도업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만일에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 전지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반등의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만일에 내가 꼭 거래를 해야겠다. 한다고 한다면 주도 업종을 거래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봅시다. 지금 이게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팔았던, 즉 이 비중을 줄였던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2천억씩 파는 거 빼고는 이게 줄어들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은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더 중요해요. 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만히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을 가장 많이 비중을 확대하면서 팔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처럼.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팔겠어요? 아니, 현금화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팔겠냐고요. 덩어리 큰 놈을 팔아야만 최대한 충격을 덜 주면서 비중을 축소할 수 있죠. 현금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을 두들기고 나가는 거고, 코스닥 시장은 만일에 과거처럼 코로나 침체가 온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들 전부 다 하한가에서 거래를 시킬 수도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자체도 그들도 한 번의 분명 충격 이후에 반등이라는 것을 분명히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왜? 이미 관세에 대한 부분은 부과됐지만 결국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게 남아 있고요. 트럼프 입에서 한마디로 조금만 완화 정책을 스탠스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반등을 분명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들도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코스피 시장은 이들의 현금화 시키는 부분에서 급반등을 주면서 3, 4%짜리 2, 3%짜리의 바닥을 찍고 이런 반등이 오는 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물량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신용잔고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에 개파락이 출발한다고 한다면 분명 개인들의 이탈 수량들이 등장할 거예요. 담보 부족 사태. 그때 이 외국인들은 제일 먼저 이쪽을 걷어가면서 주가를, 즉 시장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보자 이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업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큰 폭의 반등을 주면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타점, 자, 비중, 이 신호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여기로 예정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방 포지션을 주면서도 이 앞뒤로 해서 일단 반등을 주더라도 하락을 시켜놓고 반등을 주고 여기서 청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자, 한 번의 개파락,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반발해서 여기서 정리를 한다. 이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일단 비중의 축소를 분명히 하자. 의견을 드릴게요. 그럼 2차 전지 업종은 어떻게 되는가? 테슬라 주가가 나름 IT 종목보다 강했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깊이 있는 반등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업종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방어주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관세에 대한 부분에 피해갈 수 없는 업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엔캠이든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업종이 전날 강했으니 셀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빠졌다가 제일 먼저 반등을 줄 수는 있을 거야. 에코프로 이런 애들도 반등 주면 일단 비중을 축소한다. 왜? 1년짜리 무너졌던 업종에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여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비중의 축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도 업종, 기존의 주도 업종이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떠한 기존 주도 업종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러 가치를 좀 봤을 때, 자, 차트를 그냥 삼성전자로 볼 텐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달러화는 급감하고 있죠. 급락하고 있죠. 근데 원화는 상승하고 있죠.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원래는 달러가 급감하게 되면 미국으로 흘러갔던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국내 또는 전 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실물 경제. 안전자산이 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미국 시장의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과연 지금 국내 시장에 불러일으키는 환경이 우호적인가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관세를 부과했다고 칩시다. 관세를 부과하고 칩시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100만 원에 팔린 거를 135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그럼 이문이 남아요? 안 남죠. 미국인들은 이걸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 이 고용지표, 즉 돈도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값을 사야 되는 거죠. 진퇴양난이다 이거. 풀긴 풀 거예요. 이 문제는 풀 거라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한 번에 반등을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오려면 뭐냐면 좋아야 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지금 봐봐요. 트럼프가 아무리 지금 미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국내 시장의 환경이 아무리 좋은 이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설령 이런 하나오션, 자,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 좋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좋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업종, 그러니까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해. 방어주 성격인 건 가능해.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부러질 때 나중에 힘있게 달려나가도 한 번에 직선으로 여기까지 빼버릴 심산을 갖는 게 바로 시장의 변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주 전략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일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업종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무조건 비중을 축소한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조선 쪽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일단 버틸 때까지 버티세요. 버티고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분명 중소형주를 힘있게 데려가려고 할 거야.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하나오션 보유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죠. 뭡니까? LNG 관련된 부분에 트럼프 정책의 어떤 수혜주로 언급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로 마지노선으로 잡으면서 우리가 맞아요. 버틴데 얘가 갈 때 어떤 걸 거래하자 했죠? 한국카본, 그죠? 한국카본.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게 바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될 겁니다라고 했죠.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 주 전략은 일단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목요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급락했을 때 요 시점을 달리니까 화요일부터의 일단 뭐 스탠스의 완화, 미국 시장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려고 할 거라고. 우리 시장은 먼저 움직일 거야. 왜? 3-4번 빠지게 되면요. 시장은 항상 반발적인 반등을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때 여러분들은 대형주 들고 있는 거 비중에 축소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중소형주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떠한 종목을 보유했든 간에 그 종목이 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소외된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가. 소외된 업종은 매도한다. 반등에 매도한다. 주도주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맞아요. 만일에 그 종목을 지금 손실권에서 팔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중소형주 일부를 거래한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을 거래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별로 썩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장중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일에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나오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상승을 장중에 주지 않았습니까? 탄핵 사건 나오면서 상승을 주고 빠져버렸죠. 이게 거래량이 실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의 투심들이 어느 정도 월요일에 투매 일으킨 상태에서 쭉 이게 올라올 거라고 거래량 터지면서 그걸 사는 건 누굴까? 보통 개인들의 투매가 섞여 나올 때 외국인들이 진입하면서 이 시장을 상승시킬 거라고. 근데 그때 쫓아갈 때 거래는 단기 거래만 할 수 있어야 돼. 그 이후에 낙폭을 준 시장 이후에는 항상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이런 숨고르기가 들어간다고. 이럴 때 거래량이 급감하는 신호. 요 부분에서 내가 취할 주도주들을 편입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걸 기다려야 될 겁니다.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투매 이후에 한 번에 이런 맞아요. 투심이 완벽히 어그러져서 이제 할 맛 안 난다라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이때 찍어야만이 반등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반등을 준다?
이렇게 해서 쫓아가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급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을 했을 때 개파락이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길 깰 거라고요. 662. 여기서 투심이 무너지면서 향후에 한 번 더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때 우리는 환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종목뿐만이 아닌 시장을 읽는 기술,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리딩방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수요일에도 외국인들은 다시 차익 중에 있다. 왜? 반등 주면은 이들은 계속 현금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에 제가 조금 더 민감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 설명해 드리면서 외인들 시장의 분위기 이것 봐라 코스피 시장 이렇게 되고 코스피 시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드리면서 2시쯤이었을 겁니다. 2시쯤 이 2차전지 쇼커버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윗방향으로 잡으면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비중의 축소를 하세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인들은 또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죠?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예요. 달러화가 급감하고 있는데,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돈들이 실물자산, 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 지금 차트다마다 이런 거 종목들 보는 게 아니고 큰 돈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이걸 봐야 된다. 차트 보는 거 초심자들 99% 터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도 하나 소개시켜 드렸어요. 펩트론 109,000원. 근데 12%인가? 막 이렇게 올랐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봐요. 맞아요. 이렇게 뭐 돈 내라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이 채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볼게요. 오후 2시쯤에 제가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 오전에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데 안심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탄핵 사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탄핵 사건 딱 나오면서 야 이거 봐라. 뭔가 이게 정치 테마주들로 움직이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썩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시장이 급락했을 때 라이브 방송 있죠? 긴급 라이브.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년 또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우회항하는 그림이 있는 종목들은 던져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긴급 시장 전략 여러분들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여기 잡아요. 2시 7분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올려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볼 텐데 제가 거짓말할 일 없죠. 시장은 2시 반 기점으로 잠시 반등을 오가다가 재차 밀어버릴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죠? 맞아요. 단기적인 투자자,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자를 가정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비중을 더 세요. 그죠? 로또를 하나 계획하고 있다. 자 봐요. 2시 30분 기점으로 종목들 반등 나옵니다. 다시 2시 38분에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닥 분봉 차트를 올려드렸어요. 2시 30분부터 빠른 속도로 올려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의 변덕성에서 시장이 오르면 종목들도 같이 끌어올릴 거라고요. 그때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매도해야 되는 시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져가야 될 업종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종목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이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2시 30분부터 반등을 줄 테니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인가 중기 투자자인가 장기 투자자인가에 따라서 분명 비중을 덜어놓을 수 있으면 비중을 더 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는 마켓 트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서고 투매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우리가
맞아요. 취해야 될 업종을 구분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크게 보시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일에 손 놓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재차 급락 나올 때 보십시오. 요 밑으로 신저가를 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위로 치고 나갈 종목들이 업종들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 요 부분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하나오션 영상 제작하면서 이때 시장은 분명 더 빠질 수 있다. 나스닥 지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공부방 링크 주소입니다. 이제 제 개인 번호도 한번 남겨볼 텐데 010-8345-3409 이 조회수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링크방 공부방에 입장하시고요. 만일에 바로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한두 시간 안에 승인이 안 되면 이거 와이프라도 승인을 할 거거든요. 이 부분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주시죠. 좋아요. 입장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여기 링크 주소 타서 들어오시고 승인 대기해 놓으시면 입장이라고 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와이프한테 바로 이게 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해놓을 테니까요. 승인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투자를 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는 만일에 내가 가진 종목이 하나오션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머무는 과정에서 한국화분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도와드리는 채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채널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응하지 마시고 제 채널은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50대 중반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가져가야 될 업종,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엔터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힘들이 작용하느냐, 가져가야 될 업종과 피해야 될 업종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장에 한 명에 나고자 해도 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절대 곡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제가 간간히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국화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화요일에 조선 쪽을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걸 거래해 보시죠. 무위험 차익 거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무위험 차익 거래라는 게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14,120원에 처음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흐름을 발생시키면서 한국화분 마지막까지도 신고가를 냈죠. 그래서 뭐 소액이지만 뭐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주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는데 어려운 시장이 도래된 만큼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도움 되시라고 해서 만든 채널이고 시장을 보는 큰 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뭐 여의도보다 여러분들 빠른 그리고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투자 매니저들보다 더 빠른 여러분들 이야기와 정보와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체력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010-8345-3409입니다.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영상 하단란 참고하시고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고 승인을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 주도 역시나 시장의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줄 때 내가 가져가야 될 업종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종목 그리고 피해야 될 업종 요거를 가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저 개인 번호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 힘들어서 입장을 했구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번 남겨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어떤 게 제일 많으세요? HLB, 두산 LBT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뭔지를 알아야만 여기서 조금 더 빠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는 일단은 개파락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저는 피해야 될 업종은 예를 말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 좋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 업종이 안 좋은데 어떻게 혼자 움직일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요. 나중에 급락장 왔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어서 고마워? 아니요. 얘네들은요. 상승 이후에 하락, 다시 상승 이후에 하락 이것만 반복할 뿐입니다. 왜 그래요? 시장은 절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뭐랄까요? HBM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HBM 승인을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까요?
지금 이 문제 사건 때문에 빠진 게 아닌데?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날개를 다는데 왜 빠지는 걸까요? 자, 이해합시다. 이해하면 그 다음이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영상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금전 요구하지 않아요. 돈 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종목들 보유하고 있더라도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 해법을 분명히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타짜 안규수였고요. 어떻게 할까? 일단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뭐 예수님은 아닌가 봐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아무리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그냥 간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시니까 다음 주는 유독 어려운 시장이 될 테니까 반드시 편히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에도 링크 주소 남겼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 주는 우리 타짜처럼 하는 겁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